사회복지사 1급 시험 여섯 번째 시험 과목입니다. 3교시 과목 중에 정책론 이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볼 사회복지 행정론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 내에서 기획하고 그리고 이후의 단계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과 또 여러 가지 유형들, 그리고 조직 문화 형성이라던가 리더가 갖춰야 할 리더십의 또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4회 때 50번 기출이었습니다.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 기법에는요.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이 있고 크게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이 있겠는데요. 보기 지문 중에서요. 브레인스토밍 나왔고 또 변증법적 토의, 델파이 기법, 그리고 5번의 명목 집단 기법, 1번, 2번, 3번, 5번은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의 지문 대안 선택 흐름 도표라고 있죠. 이거는 우리 많이 들었던 의사결정 나무 분석과 두 가지가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지문 1, 2, 3, 5번은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 그리고 4번의 대안 선택 흐름 도표,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 분석, 이 두 가지는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했었던 4번 대안 선택 흐름 도표의 정의는 예와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연속 질문을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하는 방법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상 가능한 사항의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만들어서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4번도 맞는 지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브레인스토밍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는 아이디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며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바로 답이 나오네요. 자, 이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다양한 우수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고 토론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의 양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그 양이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하는 토론 방식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변증법적 토의도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인 건데요. 이거 하려면 각 집단들이 어떤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서로 간에 이해한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아놓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논쟁이라든가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 상태에서 변증법 토의라는 것은 상반된 의견을 가진 두 집단을 구성해서 먼저 의견을 제시하면 다른 집단에서는 좀 더 반대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묘사를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변증법적 토의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로부터 정보 수집하여서 합의 얻으려 할 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나 관리자들로부터 우편으로 의견을 수집하기도 하죠. 자, 3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의 명목 집단 기법은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왜곡 현상 피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 명목 집단 기법 전문가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각자 의견을 먼저 적어놓게 하거든요. 그리고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최종 의견을 도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집단 투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감정이나 분위기상의 어떤 왜곡 현상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사람 참여시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겠죠. 명목 집단 기법. 다 맞는 설명이고요. 1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양을 중요시한다라는 거 브레인스토밍은 정답 1번이고요. 9회 때 47번 기출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놓고 나열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각 대안별로 선택할 경우와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각각 나타날 결과를 분석해서 각 대안들이 갖게 될 장단점에 대해 균형된 시각을 갖도록 돕는 의사결정 기법은 의사결정 나무 분석입니다.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이죠. 의사결정 나무 분석. 다음은 15회 때 27번 기출입니다. 의사결정 방법 및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안 선택 흐름 도표는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입니다. 집단적인 게 아니고요. 2번 브레인스토밍은 지도자만 주제를 알고 각 집단에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이제 주제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많은 양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서 가장 최선의 아이디어를 고르는 게 브레인스토밍인 거죠. 지도자만 주제를 안다라는 거에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판단적 결정. 의사결정할 때 판단적 결정이라는 거는요. 정보 수집, 연구, 분석 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했던 경험이라던가 지식을 토대로 해서 결정하는 것을 판단적 결정이라고 하고요. 보통 사회복지 조직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결정 방법입니다. 판단적 결정은 지식과 경험 토대로. 자, 지문에서 정보 수집이나 연구, 분석 같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적 결정입니다. 문제 해결적 의사결정이고 여기서의 판단적 결정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거. 자, 4번의 직관적 결정은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한 거. 이거 판단적 결정이라고 했고 직관적은 감정이나 자신의 느낌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조직 내에서. 그것을 직관적 결정이라고 합니다. 5번에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 비정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정형적 의사결정은 어떤 관례라던가 조직의 습관, 또 조직 체계 등에 의한 결정을 정형적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5번입니다. 14회 때 28번 기출이었습니다.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관적 방법은 합리성보다 감정이나 육감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맞고요. 문제 해결적 방법, 과학적 방법인 거죠. 정보 수집, 연구, 분석 같은 합리적인 절차 통해 이루어지는 게 문제 해결적 방법입니다. 판단적 방법은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 토대로 하는 거죠. 비정형적 방법이며 기존 지식과 경험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3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는 맞겠지만 기계적으로 결정한다라는 부분에서 맞지 않겠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의 정형적 의사결정은 조직의 절차나 규정, 방침에 따라 규칙적인 의사결정 행위가 전개되는 거 맞고요. 반대되는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사전에 결정된 기준 없이 이루어지며 보통 단발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결정할 때 습관이라던가 또는 관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행정론에서는 기존의 정책론이나 또 이후에 할 법제론보다는 어휘들이 많거나 뭐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암기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걸 기준 삼아서 학습을 해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 내에 리더가 갖출 리더십의 이론과 그리고 그 조직의 문화에 대한 몇 가지 기출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21회 때 35번 리더십 이론에 대한 기출이었는데요. 자,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상황 이론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네, 일단 정의가 맞는 겁니다. 상황 이론은 상황에 따른 리더십을 중요시하는 게 상황 이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리더 아래 그 여러 직원들 간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의욕만 넘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의욕뿐만이 아니라 능력까지도 갖춘 직원이 있겠고요. 또 능력은 있는데 의욕이 없는 직원이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이론에 따라서 적합하게 대응하는 리더십이 효과적이다라고 보는 게 상황 이론입니다. 2번 행동 이론에서 컨트리 클럽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 행동 이론 안에서도 블레이크와 머튼이라는 학자의 관리격자 모형에서 이 컨트리 클럽형이다, 뭐 팀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관리격자 모형에서는 가로의 생산성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세로의 인간에 대한 관심도 이거를 해서 진짜 말 그대로 격자를 통해서 해당되는 지점을 이제 리더가 어느 지점에 속하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관리격자 모형 안에서 컨트리 클럽형이라는 것은 그 리더가 생산성에 대한 그 관심은 굉장히 적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그런데 그 조직의 구성원, 인간에 대한 관심만 높은 형. 그런 사람들을, 그런 리더를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지문에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일에 대한 관심 모두 높은 것은 가장 최적화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리더의 스타일, 팀형이라고 봅니다. 행동 이론에서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컨트리 클럽형이 아니고 팀형 있고요. 자, 3번 역시 행동 이론에서 자, 역시 또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과업형은 말 그대로 일에 대해서 생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인간 구성원에 대한 관심은 아주 적은 리더가 과업형입니다. 그래서 일에만 관심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리더 과업형이 맞고요. 서번트 리더십 나왔는데요. 자, 이는 사회복지조직 관리에 적합한 리더십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서번트, 단어의 뜻 그대로 섬김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 제시자라던가 리더가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요. 지원자로서의 구성원의 성장에 그 헌신하는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거 리더의 자질로서 그런 게 서번트 리더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조직 관리에 적합합니다. 4번도 맞고요. 5번의 생산성 측면에서 서번트 리더십은 그렇죠. 자발적 행동의 정도가 중시되는 거죠. 구성원들의.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이번 지문은 팀형이라는 거. 팀형이 가장 최적화된 관리격자 모형의 그 리더의 스타일인 거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빈출 지문입니다. 함께 해야 되겠고요. 20회 때 45번 기출입니다.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행동 이론 가운데에 관리격자 모형 제시한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은 자질 이론이 아니고 행동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이 자질 이론은 특성 이론이라고 해서 리더가 타고난 자질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보는 것. 그걸 중요시하는 것이 자질 이론이 되겠습니다. 2번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 행동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행동 유형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형이다. 그러니까 뭐 생산성에 대한 관심도 중간, 인간에 대한 관심도 중간.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중도형이 아니고요. 생산성에 관심도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높은 팀형이 가장 바람직한 리더의 스타일입니다. 2번 그래서 맞지 않고요. 3번에 허쉬와 블랜차드는 상황적 리더십 그 이론에서 직원의 어떤 능력과 의욕에 관한 그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구성원의 성숙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거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모형 이는 구성원의 성숙도 이게 어느 성숙도냐면 직원의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의지와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리더가 유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4번에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은 행동이론의 대표적 모형이다 라고 했는데요. 네, 일단 그래서 정답 옳은 것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인 거죠. 허쉬와 블랜차드 상황적 리더십 모형에서는 구성원의 성숙도, 의지와 능력, 성숙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맞는 거고요. 4번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은 행동이론의 대표적 모형이다 아닙니다. 행동이론의 대표적 모형은 우리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던 앞에서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모형이 행동이론의 대표적 모형입니다. 관리격자 모형. 퀸의 경쟁가치 리더십 모형에서는 조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닌 거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옳은 것은 3번입니다. 20회 때 43번 기출이었는데요. 자, 이 리더십 이론 가운데에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또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말 그대로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성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한다 있는 서번트 리더십, 사회복지 조직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았었고요. 니은의 구성원들에 대한 상벌 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과 좀 상반되는 거래적 리더십인 거죠. 복종과 보상을 강조하는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이 니은이 되겠고요. 네, 변혁적 리더십은 높은 수준의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건데 구성원들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을 강조한다. 디귿이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회 때 34번 기출이었습니다. 자, 블레이크와 머튼의 리더십의 행동 이론이었죠. 그 중에서 관리격자 모형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A. 사회복지관의 관장, 이 관장님에 대해 리더십을 보는 겁니다. 직원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자,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중요하죠. 관장은 조직 내 인간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서 공식, 비공식적 방식으로 직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관 사업관리는 서비스 제공 팀장에게 일임을 했네요. 생산성에 관한 건 일임을 하고요. 자신은 화기애애한 조직 분위기만 조성하는 역할에 전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관리격자 모형 중에서 조직의 생산에 관한 관심은 낮고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자, 이는 왼쪽 상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격자 모형에서 거기에서 컨트리 클럽형 5번이 정답입니다. 17회 때 35번 기출입니다.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이고요. 이에 의하면 과업형이 아니고요. 팀형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팀형. 2번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 의하면 상황의 호의성이 모두 분리하면 리더가 인간 중심의 행동을 해야 효과적이다 아닌 거죠. 모두 분리할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3번에 허쉬와 블랜차드의 역시 상황 이론입니다. 이에 의하면 구성원의 성숙도, 그렇죠. 허쉬와 블랜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 구성원의 능력과 의지, 성숙도를 많이 중요하게 고려를 하는데요. 이 성숙도가 낮을 경우에는 성숙도가 낮다라는 것은 의지도 약하고 능력도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위임을 한다라는 건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 안 되겠고 이때는 지시형 리더십이 적합하겠습니다. 지시형 리더십. 그래서 3번도 옳지 않고요. 4번에 퀸의 경쟁적 가치 리더십. 이 안에는 동기부여형 리더십이 있고요. 목표 달성과 리더십이 있는데요. 그냥 단어 뜻으로만 봐도 동기부여를 하는 리더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을 보고 달려가는 리더가 있겠죠. 상반된 가치 추구하는 거 4번이 맞겠습니다.
동기부여형 리더십은 조언을 통해서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반면에 이 목표 달성과 리더십은 말 그대로 목표 달성하려고 생산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 의견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중앙 집권적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된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이 맞는 거고요. 5번에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조직의 문화를 창출해주고 지적 자극을 제공해주는 건데요. 이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의 욕구와 보상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이것도 반대되는 거죠. 욕구와 보상의 관심은 거래적 리더십인 거고요. 이 변혁적 리더십은 그런 보상보다는 비전 제시 그리고 어떤 지적 자극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둡니다. 옳은 것은 4번입니다. 16회 때 40번 기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리더십의 이론은 리더의 지위 권력 정도 그리고 직원과의 관계, 과업의 구조화가 중요하다. 직원의 성숙도 중요하다. 성숙도 나오면 상황 이론입니다. 한 조직에서 성공한 리더가 타 조직에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 자, 지문 중에 2번 상황 이론이 정답입니다. 20회 때 46번입니다. 지금부터는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기출이 여러 번 되기는 했지만 상식 수준에서도 풀 수 있는 좀 쉬운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 결정의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다 했는데 참여적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는 절약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고요. 하급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맞고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업무자로 구성된 조직에서 효과적이죠. 그렇죠. 참여를 계속 이제 유도를 하는데 그 동기부여가 잘 안 되어 있는 업무자들은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수준이 높은 구성원들 간에 그 효과적입니다. 책임성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그렇죠. 여러 의견들을 반영을 하는 거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성 소재는 모호해질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의 가치와 부합한다 맞고요. 16회 때 38번입니다.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단 지식과 기술 활용 용이하는 거 맞고요. 상급자의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옳지 않은 건 2번이고요. 소요 시간과 책임 소재 문제 등이 단점이고 기술 수준 높고 동기부여된 직원들이 있을 때 당연히 효과적입니다. 직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일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 2번입니다. 15회 때 29번 역시 참여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는데요. 1번에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 활용 용이하다 맞고요. 직원들의 사명감 증진될 수 있습니다. 책임 분산으로 인해 조직이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소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그리고 책임 소재 문제 이게 참여적 리더십의 단점입니다. 4번에 하급자들이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라고 했는데 주도는 상급자가 되는 거고요. 하급자들은 단계별로 참여를 유도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적극적 주도는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에 리더와 직원들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참여적 리더십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의 문화에 관한 기출이 있었는데요. 18회 때 30번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규범과 가치로서 역할을 한다. 조직 문화 맞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 인식에 이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 구성원의 행태, 인식,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조직 효과성과 조직 문화를 효과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태도를 통해서 조직 효과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조직 문화가 한다. 맞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정답 3번입니다. 자, 마지막 조직 문화에 관한 기출이 12회 때 44번에 있었는데요. 이 조직 문화와 조직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구성원이 많을수록 조직 성과는 향상되는 거 맞고요. 조직 문화가 조직의 전략과 일치할수록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조직 문화는 변화가 쉽다. 문화는 변화가 쉽진 않습니다. 조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맞지만 변화가 쉽다라는 부분에서 옳지 않은 거죠. 3번 정답이고요. 환경 적응적 조직 문화는 조직 외부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 실현을 적절한 수준으로 고려하여 조직 성과를 향상시킨다. 맞습니다. 이것이 환경 적응적 문화이고요. 5번에 조직 문화와 조직 성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역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조직 문화는 변화가 쉽지는 않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 기법과 또 리더십에 관한 좀 생소할 수 있는 여러 이론가들의 리더십 이론 있었고요.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한 기출문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사회복지 행정론은 조직 안에서 그 사회복지 조직의 그 인적 자원 관리라던가 그리고 슈퍼비전 이런 것들에 관한 기출문제도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